자, 안녕하십니까. 양진석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 들어가기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한번 검토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취득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 있죠.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할 경우 뭐가 있어요? 양도의 그 시점에서 보유기간 2년에다가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할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래서 12호까지는 비과세가 없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고요. 참고로 조정 대상 지역은 여러분들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이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참고로 홈택스에서 조정 대상 지역을 검색을 하시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양도하는 그 주택이 있죠. 그 주택이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 요건 있지 않습니까?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최대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굉장히 혜택을 주는 거죠.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 서초, 송파, 그 다음에 용산까지 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취득 당시 이제 조정 대상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겠죠. 간단하게 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상생임대 조건에 대한 요건 충족은요, 제가 신규 주택입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한 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겠죠. 새 임차인과 새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 반드시 해요. 1년 6개월이 지나야지 직전 임대차 계약서로 인정이 됩니다. 자, 조심해야 될 게 새 임차인과 새 임차인이에요. 1년 6개월 이상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년 6개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신규 임대차 계약서나 기존 임차인과 다시 이게 갱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로 기존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갱신을 하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던 기존에 있던 보증금하고 월세가 있는데 임대료를 5% 이상으로 인상하면 안 됩니다. 5% 이내에서 임대료 규정을 준수를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5% 이내에서 세입자하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 기간이 똑같이 1년 6개월이 되면 안 돼요. 이 경우는 2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반드시 엄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및 계약 갱신 계약의 시점은요, 2021년 12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4년도에 종료가 되려고 했었는데, 연장이 2년이 돼서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한다면 요건 충족이 돼서 상생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기존에 있던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있죠. 이 경우를 사용하더라도 5% 이내에서 올린 거로 간정을 한다면 그건 충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를 하겠죠. 임대주택 양도를 할 때는 서류가 제출이 돼야 되는데 세무서에 직전 임대차 계약서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상생임대 계약서 4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또 첨부 서류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신고서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계약서뿐만 아니라 통장 4번까지 해서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해서 계약서 내용과 자금이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상생임대주택을 보면요, 주의사항이 일시적 2주택 요건에도 적용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이 뭐예요? 새로운 주택을 사겠죠. 종전주택이 1년이 지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버렸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돼요. 이 경우도 거주 요건 자체를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은. 근데 기존에 있던 갱신 계약이 됐던 신규 임대차 계약이 됐던 이 요건 자체를 2년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잔금 청산일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통상적인 거는 대금 청산일과 잔금 청산일 중에 빠른 날이 양도 시기, 상대방은 취득 시기가 되겠죠. 이게 통상적이에요. 근데 여기에 장기 할부 조건 매매라는 게 오는데, 그 장기 할부 매매 조건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할부기 때문에 계약금 포함해서 잔금까지 3번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에다가 중도금과 잔금 이런 식으로 3회 이상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인 양도 시기죠.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빠른 날인데 장기 할부 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등기가 바뀌겠죠. 두 번째는 인도일, 세 번째는 사용 수익일입니다. 이 사용 수익일이 포인트예요. 이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세 가지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에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이죠. 최종입니다. 최종 할부금 지급기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우리가 자, 장기 할부 조건으로 빠집니다. 그럼 자기 할부 조건이 안 되려면 그냥 대금을 3회 이상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장기 할부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장기 할부 조건이 충족이 됐다. 그런 경우에 자, 양도식입니다. 2000년 1월 이후에 개정된 사항이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나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 시기가 돼버려요. 달리 말해서 상대방은 취득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빠른 날이 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할 때 상생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주의사항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용 수익이라는 용어가 뜨는데, 사용 수익은 뭘까요? 새로운 집 구입자, 소득자죠. 자, 아파트를 사용을 한다면 그걸 우리가 사용 수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상생 임대주택과 그 다음에 장기 할부 조건 매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섞어서 1세대 2주택이죠. 한번 살펴봤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댓글 달아놓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